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월입니다. 오늘 사주 이야기 재미있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귀삼합이라는 곳이에요. 귀신 귀자 써가지고 또 삼합이다. 그러면 세 글자겠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삼합은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인데 귀삼합은 무엇냐? 그리고 나는 방합이라는 거는 알아도 귀삼합은 처음 들어봤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죠. 방합은 이제 세력의 합이라 그래가지고 인묘진, 목이면 목, 뭐 화면 화, 뭐 사오미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방합이죠. 그리고 나는 육합도 들어봤다. 육합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개인적인 합, 이게 다 생산성이 있는 삼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귀삼합도 이 생산성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지 못했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몰라요. 자, 이제 사주팔자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이걸 잘 쓰라고 우리 신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삼합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인묘가 있다 그러면 축이 왔을 때, 아니면 이 세 글자가 다 있을 때, 세 글자가 다 원국에 있는 게 좋겠죠. 자, 축인묘, 진사오, 미신유, 술해자, 이걸 귀삼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인묘진이라는 이 목이 있어요. 그리고 사오미라는 이 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신, 유, 술, 이런 금이 있죠.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술, 그 다음에 해, 자, 축이 있어요.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수국으로 가기 전에 이 술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술해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목으로 가기 전에 축인묘 요렇게 전께 있는 거예요. 목이면 인묘진인데 인묘가 있고 축이라는 전께 있는 거예요. 화로 가기 전에 진사오, 그리고 미신유, 이런 식으로 이쪽이 같은 오행이에요. 이쪽이. 그 전토가 있다라는 것이 귀삼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귀퉁이에 있다, 이렇게 귀퉁이에서 출발하잖아요. 귀퉁이, 축이 이렇게 딱 해서 밀어주신 축, 인, 묘, 그렇죠? 그 다음에 진, 사, 오. 토는 또 귀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귀삼합이 이건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잘 써먹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좋은 것이라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대박 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잘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께서 잘 쓰라고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살이 있다. 형살 잘 쓰면은, 여러분들 형살을 잘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군, 경, 겸, 검 이런 게 될 수 있고,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쁘게 쓰면 내가 이제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형 집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살이잖아요. 근데 관제구설에 오를 수 있고,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편인이 많다, 좀 편인이 굉장히 좀 기구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의심과 집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집착, 이건 좋지 않아요. 너무 집착한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요소인데, 이 편인을 잘 쓰면은 엄청난 전문가, 엄청난 이 전문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인이. 그쵸? 이런 걸로도 보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나한테 귀삼합이 있대, 이거 어떻게 쓸까? 우리 아들한테 귀삼합이 있대, 어떻게 쓸까? 혹은 내가 이 글자 중에 두 글자가 있는데 한 글자가 이렇게 운에서 왔대. 내 팔자에 인하고 묘가 있는데 축이라는 것이 운에서 왔대. 그리고 축인묘가 다 있는데 또 축이 왔대. 이러면 더욱더
운이라는 건 대운, 세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사람, 이런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글자를 가진 사람. 자, 어떻게 쓸까 한번 보죠. 그리고 마치 이거를 좀 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천간의 이 삼기격 있잖아요. 삼기격과도 마치 이거는 좀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은 드러나는 것. 이걸 드러낸다라는 거는 이 성패를 위해서 아주 아둥바둥 하는 모습인데요. 어찌 보면 이 귀삼합이라는 거는 지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쓰면은 천간보다 나아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운에서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귀삼합이냐? 그러면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면은 이 축이다. 축인명 먼저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 목을 잘 쓰기 위해서 축에다가 금을 가둬두잖아요. 경금을 신금화 시켜서 가둬두어서 너 목 잘 써. 이렇게 설명한 곳이 많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기보다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자, 목이 이렇게 인묘만 이렇게 예쁘게 아니면 용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잘 써야 되잖아요. 특히 내가 이게 관이다. 취직하고 싶다. 이때는 금이 너무 와가지고 많은 간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을 여기다 묻어두고 인묘를 쓰게 한다라는데 사실상 그게 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운에서 이거를 치러 이 원숭이 신자 이게 와도 묘가 살아있고 자 유금이 와도 묘가 살아있어요. 어쨌든 사주 밸런스를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보세요. 이 축이라는 곳에 금을 어느 정도 가둬두고 그래요. 인묘를 잘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진사오는 사오를 잘 쓰게, 물을 가두어서 이 화를 잘 쓰게, 미토는 목을 가두어서 이 금을 잘 쓰게. 그렇죠. 네. 그리고 술토는 화를 가두어서 술을 잘 쓰게 이런 건데 이런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신데 아니면 이렇게 이 방합처럼 이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축이라는 그 땅이 있어야 인묘 이렇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나와요. 빵 하고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한 방은 터트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묘가 또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오 붙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유도 마찬가지고 해자도 마찬가지. 오행적으로 목, 화, 금, 수를 빵 하고 터트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십성으로 알아보면 더 좋겠죠. 사실 저도 이 축인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인성이에요. 제가 정화거든요. 그러면 인성 잘 쓰려고 제가 이 공부를 좀 한 방에 좀 열심히 했잖아요. 좀 몰아서 했어요. 벼락치기로. 사실은 그래서 공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이거 목이 잘 쓰이려면 수생목을 해야 되잖아요. 축 중에 개수가 있어요. 축이라는 거는요. 해자 축에서 건너와서 해자가 묻어있는 축이에요. 물이 묻어있다. 물이 묻어있으니 이걸 토로도 쓰고 그리고 수생목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배운 수잖아요. 축은 최근에 배운 수. 금은 오랫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금을 써서 금극목을 해서 쓸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 수생목은요 최근에 배운 것도 금방 배워서 금방 잘 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예? 내가 타로 공부를 했어요. 금방 배워가지고 선생님 이기고 금방 이 샵 차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축인묘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축인묘, 진사오, 미신유, 수레자 있는 사람들 금방 배워서 금방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이 귀삼합이 있는 분들, 이 네 글자, 제가 자꾸 축인묘만 말씀드렸는데 네 글자 전부 다예요. 그리고 두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토가 와주거나, 내가 아니면은 축이 있고 묘가 있는데 인이 와주거나, 술이 있고 자가 있는데 해가 와주고, 중간 글자가 와주거나, 아니면 이 세 번째 글자가 와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금방 배워서 잘 쓴다. 그래서 똑똑하다. 똑똑하면 이게 시기만 잘 맞으면 좋은 대학 가겠죠. 그럼 좋은 직장 가겠죠. 면접 잘 보겠죠.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것이 뛰어나다. 특히나 목적인 거, 화적인 거, 금적인 거, 수적인 거, 그리고 플러스 알파 10성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주팔자에 따라서 금방 좀 질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신께서 잘 쓰라고 준 건데 조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걸 배웠다. 그럼 지금도 탈 수 있거든요. 한참 10년 안 타도 그럼 몸에 습득한 거죠. 근데 이 귀삼합 가진 분들은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습득력.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상당히 좋은 분들이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축, 인묘, 진사오 이렇게 밀어주는 기운이 있잖아요. 수생, 목, 목생, 화, 그쵸? 화생, 금, 화극, 금 한다는 거, 교류하는 거예요. 예, 우주 4대 원소예요, 여러분들. 토라는 거는 원래 이 동양에서만 있는 거예요. 화극, 금. 그리고 여긴 뭐예요? 금생수. 교역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생해주고. 그래서 근본이 있다. 근본이 있는 분들이다. 근본이 있으면 뭐겠어요? 원래 태어나기를 아주 잘 태어났다라는, 금방 잘 배우게끔 그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합 쪽이니까 세력화를 잘 시킨다. 세력화. 그럼 사람들 잘 모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파일 정리 탁 하잖아요. 그게 정말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고, 좀 창의성도 있다는, 창의성도. 사람들도 잘 모으고, 내가 그래요. 뭐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타로도 공부했어요. 명리학 공부했어요. 그런 것들을 세력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과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만의 것이 있다. 창의성, 자기만의 것. 이게 다 세력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풀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게 조그맣게 보여도 또 이게 아니에요. 거인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사람을 모아서든 나 스스로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지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런 분들은요, 사실 부모님들이 잘 교육을 잘 해줘야 돼요. 잘 봐줘야 돼요. 이 사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지지 가지고 있으면은요, 부모님들이 교육을 조금 타이밍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시켜주면 아주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전 오행이 오면, 자 보세요. 여기 축인묘 같은, 다른 거 이제 해볼까요? 술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말고 금도 괜찮고 여기 화도. 그래서
밸런스가 운에서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오히려 더 귀해지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 후 오행이 발달할 때는 이게 키울 때 타이밍 보고 잘 키워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밸런스에 맞게. 아니, 내 사주에 이게 술해자가 있어요. 술해자가 있고 여기가 개해고 임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커져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극하는 게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와줘야 된다. 화가 와주는 것보다는 뭐가 토가 와주는 거죠. 화토가 같이 와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보셔라. 그래서 오행이 밸런스 맞게 올 때 운에서 정말 길하더라. 부자가 되더라. 이렇게 되고요. 너무 한 오행이 커지면 조심할 점 말씀드릴게요. 너무 내가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겸손하지 못해서 좀 내리막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병술이에요. 이렇게 너무 술을 너무 키웠어요. 술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술을 너무 키우다 보면 이게 관을 너무 키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이 뻣뻣해진 거예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내 명예운이 좀 나락으로 갈 수 있다고요. 너무 수만 키우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풀리거나 정리해보면 귀삼합을 가진 분들은 너무 겸손하지 못하거나 부풀리거나 확장하거나 한쪽 오행 또 치우칠 때 그래요. 그러면은 내리막 갈 수 있다라는 건 조심해 하셔야 돼요. 이게 관이냐, 재냐, 이 재는 재물이죠. 그 다음에 인성이냐, 인성은 도장 잘못 찍고 혹은 혼자만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남 돌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 식이냐, 너무 내 맘대로 간다 이런 거. 비견이냐, 친구 잘 만나고 좀 동업 잘못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밸런스 있게 맞게 하시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그래요. 축인묘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정리 축인묘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축인묘를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분이 축인묘가 있어요. 목을 아주 잘 키울 수 있죠.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개묘일주예요. 그러면 이 식상을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 갑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갑이고 그러면은 이걸 굳이 키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금을 좀 더 키워줘야 된다라는 것. 그 운에 더 발복한다라는 것.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사주가 아니고 목이 너무 없는 사주예요. 예를 들어서 금이면은 뭐예요? 신묘인데 내가 또 경인이고 막 이래요. 또 여기 경금이 있고 이러면 얘네들이 소중하죠. 돈이죠. 그래서 목 기운이 올 때 이럴 때는 운에서 목 기운이 올 때 재물로 발복하더라. 무조건 사주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신약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운에서 올 때 이렇게 좀 활용법 위주로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사실상 이게 그냥 팔자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운이랑 상관없이 똑똑하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주예요. 특히 명예운도 올라갈 수 있는 사주고 그걸 십성으로 잘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 귀삼합과 함께 편인, 귀문 관살이 있는 분들은요. 이게 타로 명리 공부하시기 아주 좋고요. 남들과는 다른 창의성 그리고 이게 인성이 아니더라도 인성 편인 정인이 아니더라도 크게 어떤 학자라든지 창의성 이런 것들로 발복할 수 있어요. 건물주도 될 수 있고 똑똑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주에 이 세 글자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요렇게 축, 인, 묘 요런 식으로 진, 사, 오 하지만 그렇게 순서대로 있지 않아도 조금 뒤죽박죽 있어도 쓰는 방법이 또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귀삼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요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두 글자 있는데 운에서 온 분들 활용 잘 하시기 바래요. 제발. 그럼 크게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걸로 한번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